21세기 민족일보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3월 18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미일남 장관급 회담의 세계 해역 무력 시위.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국과 일본, 남코리아 간의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앞두고 세계 해역에서 동시에 해상훈련을 벌이며 무력 시위에 나섰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문을 의식하며 영토 문제에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분석된다. 16일 CCTV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해상 실전 훈련을 했다라며 황해에서는 호위함이, 동중국해에서는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이 훈련에 참여했다라고 밝혔다. 신문은 이번 훈련이 미국의 일본, 남코리아 방문 일정에 맞춰 진행됐다면서 특히 영유권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는 해상 수색, 구조 훈련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14일에도 남중국해 레이저우 반도에서 별도의 해상 훈련을 가졌다. 중국의 주권과 안보,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전 훈련에 나섰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언론은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의 동북아 일정이 미국과 동맹국들이 군사협력을 강화해 중국에 대해 신뢰할 만한 억제력을 키우려는 것이라며 미국의 의도적인 회담으로 해상훈련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이란과 핵 전쟁 가능성 더욱 높아져. 이란,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11일 이스라엘 해군의 최신형 돌핀이급 잠수함이 전략 초계 임무에 들어갔다. 언론은 특수부대의 해안 침투를 지원하기 위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잠수함이 11일 에일라트 항을 출발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또 이스라엘이 이란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홍해에 잠수함을 고정 배치하기 시작했다라며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잠수함이 배치되면서 더욱 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전망했다.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은 군사적 충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2월 지중해 기름 유출 사고와 걸프 해안에서의 화물선 폭발 사건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면서 이란이 이스라엘 시설과 국민들을 타격했다라고 규탄했다. 15일에는 카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이달 10일 있은 화물 컨테이너선 폭발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며 이스라엘은 늘 중동의 평화를 뒤엎기 위해 노력했다. 이란은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모든 대응 옵션을 고려 중이다라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선제 타격으로 중동 국가들의 핵 보유를 없애왔다며 이스라엘의 잠수함 출항은 이란에 대한 핵 억제력을 위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 군부 소로스 재단 계좌 압수. 미얀마 군부가 조지 소로스 재단 OSF의 계좌를 압수했다. 소로스는 미얀마 내에서 벌어지는 소요 사태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영 매체 MRTV는 군부가 OSF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4개 은행에 예치된 재단 자금을 압수했다고 보도하면서 재단 책임자를 비롯한 관계자 11명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군부는 소로스와 아웅산 수치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4차례 긴밀하게 접촉한 뒤 OSF가 미얀마에서 출범했다며 미국과의 커넥션을 언급했다. 또 소로스의 아들이 수치를 6차례 만난 사실을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수치와 소로스가 2006년 뉴욕에서 만난 사진, 수치와 소로스 아들이 미얀마에서 만난 사진이 공개됐다라고 밝혔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우치, 트럼프가 나서면 게임 체인저 될 것.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1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설득해달라고 촉구했다. 파우치 소장은 14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공화당원 사이의 강력한 영향력을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사용한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코로나19 백신 거부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정치는 상식적이며 고민할 필요도 없는 공중보건규칙과는 분리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들에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중 절반에 달하는 약 49%가 백신 접종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은 화이자 바이오엔텍, 모더나, 존슨앤존슨 등 세계 백신 회사들의 제품 중 어느 하나도 접종받을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나타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공화당 유권자들은 일단 접종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한다거나 아예 맞을 생각이 없다는 등 백신 접종에 부정적인 응답이 56%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스라엘에서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기간 사망한 환자가 코비드19 사망자의 40배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가운데 연일 백신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앞서 면역학 전문가 이왕재 서울대 교수는 호흡기 바이러스가 백신으로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며 심지어 화이자 모더나는 mRNA 백신으로 안전성이 검증되려면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백신 접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군대 내 접종을 거부하는 30%는 트럼프 지지자들이므로 퇴역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HR1 법안은 국가 재앙. 트럼프가 부정선거 불법 투표 사안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논란이 된 HR1 법안에 일침을 가했다. 트럼프는 3월 3일 가까스로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상원마저 인정한다면 국가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최소 15일의 사전투표와 우편투표 전면화, 온라인 투표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정부의 마음대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라며 시민이 정치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투명한 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이번 법안이 2020년 부정선거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50명, 공화당 50명으로 구성된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공화당원 10명의 표가 필요한 가운데 트럼프의 이번 발언이 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3월 18일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